한국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적 열정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수많은 아이들이 제2의 손흥민을 꿈꾸며 축구화를 신었죠. 하지만 그 꿈의 길은 가시밭길에 가깝습니다. K리그 전체 선수는 불과 700여 명, 그 중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선수는 절반에 불과하니까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부상으로 꿈을 접는 선수들인데요. 성장기에 과도한 훈련, 무리한 경기 일정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무릎, 발목, 인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유소년 축구팀에서 시작한 선수 중 프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하니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모든 좌절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K리그의 문턱에서 좌절을 맛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상과 실패로 좌절했지만 낯선 북유럽 땅에서 전혀 다른 기회와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주목받는 공격수로 뛰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워왔죠. 어린 시절부터 TV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며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대학 시절 나름 활약했지만 스카우터들의 눈에 크게 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졸업 후 K3 리그 팀에 입단했어요. 프로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잘 뛰면 K리그2, 나아가 K리그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팀에서 벤치만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고 출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1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팀의 테스트를 받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 훈련을 이어가던 중 작년 겨울 연습 경기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8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때 느꼈죠. 이제 한국에서 축구 선수의 꿈은 끝났다고. 재활 훈련을 끝내고 그라운드로 돌아왔을 때 예전의 스피드와 민첩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동네 축구 동호회에서 뛰면서 어떻게든 축구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K리그의 문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28살 축구 선수로서는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었죠. 그럴 때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었죠. 재훈이는 덴마크의 작은 축구 클럽에서 코치 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상황을 듣고는 덴마크에서 다시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K리그에서도 기회를 얻지 못한 내가 해외에서 축구 선수로 뛴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밤새 재훈이의 말을 곱씹어보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실패한 선수라는 꼬리표가 붙은 제게 덴마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덴마크의 사부 리그 팀에서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다고 했고 제 영상을 보내면 테스트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비록 하위 리그지만 유럽 축구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이제 축구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 간절함을 아셨는지 결국은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라며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낸 지 2주 만에 테스트 기회를 얻었고 한 달 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향했어요. 가방 하나에 축구화 몇 벌의 옷만 달랑 넣은 채로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설렘 반, 두려움 반인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명 선수로 좌절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덴마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언어였죠. 덴마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훈이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죠. 그가 없었다면 숙소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코펜하겐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특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덴마크어는 제게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훈이와 함께 클럽에 도착했을 때 코치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그의 영어로 된 인사말조차 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어설픈 발음으로 나이스 투 미츄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코치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첫 훈련은 악몽 같았습니다. 코치가 전술을 설명할 때마다 재훈이가 통역해줘야 했고 팀원들과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죠. 필드에서는 축구라는 공통 언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포지션 플레이와 전술적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언어가 필수적이었어요. 팀원들이 제게 외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며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재훈이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팀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전했어요. 그날 밤 작은 원룸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남아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더해졌어요. 근처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든 제품명이 덴마크어로 쓰여 있어서 라면 하나 사려고 해도 한참을 헤맸죠. 마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구글 번역기를 켜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겨우 의사소통을 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코치는 저를 연습 경기에 투입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팀원들과의 호흡은 최악이었어요. 패스, 왼쪽, 뒤에 같은 간단한 구령도 알아듣지 못해 여러 차례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에서 모두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만 혼자 떨어져 앉아 있어야 했죠. 재훈이는 제게 영어 공부가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덴마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안 되는 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보다가 언어 교환 앱을 발견했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앱이었죠. 절박한 마음에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인 축구선수 영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가르쳐 드릴게요. 솔직히 누가 연락할지 기대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앱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프레아라는 덴마크 여성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며 주말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레아와의 첫 만남 약속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긴장이 됐습니다. 그저 언어 교환 파트너일 뿐인데 말이죠. 아마도 제 덴마크 생활에서 재훈이 외에 처음으로 만나는 현지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 장소는 재훈이가 추천해준 코펜하겐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와서 어색하게 커피만 마시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 금발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온 그녀는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프레야는 사진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맑은 하늘색 눈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닌 그녀가 카페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준비했던 영어 인사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먼저 말해버렸죠. 놀랍게도 프레야는 안녕하세요 정우씨.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발음이 약간 어색했지만 외국인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어요. 제 형편없는 영어와 그녀의 기초적인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죠. 프레야는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게 되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귀국 후에도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고 싶어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녀에게 제가 축구 선수라고 말하자 프레야는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덴마크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게 되었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선수 생활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쉬운 영어 단어를 골라가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했죠. 프레야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어요. 제가 부상을 당했던 이야기, 한국에서의 좌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덴마크에 온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제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프레야는 덴마크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주었고, 제가 알아두면 좋을 현지 정보들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공공교통 이용법, 그리고 기본적인 덴마크어 인사말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예절,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축구 문화에 대해 설명할 때는 더욱 신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이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인지,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가 어땠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벌써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프리아는 다음에도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기본적인 영어 표현이 적힌 노트를 건네며 다음 만남 전까지 연습해오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프리아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다음 주에 봐요. 정우 씨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덴마크에서 집이 아닌 다른 곳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프레야가 알려준 덴마크어 인사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죠. 갑자기 덴마크라는 낯선 나라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음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프레야와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로 그녀가 추천해주는 코펜하겐의 다양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정말 카페 문화를 사랑하더군요. 프레야는 제게 휘게라는 덴마크 특유의 아늑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 저는 프레야가 건네준 영어 표현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1시간씩 그 노트를 공부했죠. 노트에 적힌 표현들을 사용해 대화를 시도하자 프레야는 환하게 웃으며 제 노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3번째 만남에서는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프레야가 덴마크식 피자를 맛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피자와는 다른 토핑과 맛이 신기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한국과 덴마크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프레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맛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자를 다 먹고 나서 프레야는 근처 바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하자 그녀는 가벼운 칵테일만 마시면 된다며 웃었습니다. 바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모히토를 마셨어요. 알코올이 약간 돌자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고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야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본 한국 영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한국의 정문화와 예의 바른 사회 시스템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을 보고 프로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프레야는 제 꿈과 열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덴마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넷째 만남부터는 언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프레야는 대학교 수업이 어떤지, 주말에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했고 저는 축구 클럽에서의 훈련과 적응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덴마크어와 영어가 섞인 팀 분위기 속에서 점점 적응해가는 과정, 처음으로 연습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의 기쁨 같은 순간들을 나눴죠. 5번째 만남에서 프레야는 자전거를 한 대 더 가져와서 코펜하겐 시내를 함께 돌아다니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덴마크의 자전거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니아운 운하, 아말리엔보르 궁전, 로젠보르 성 등 코펜하겐의 명소들을 구경했어요. 프레야는 각 장소마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간단한 샌드위치로 저녁을 먹었어요. 해질녘의 코펜하겐은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프레야의 금발이 석양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화 중에 프레야는 문득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의 데이트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며 저에게 한국에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대학 때 잠깐 연애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프레야도 자신의 이전 연애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6번째 만남까지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개인적이 되어갔습니다. 프레야는 자신의 꿈과 두려움,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었고 저도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내면의 생각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고 저는 언어 교환 파트너로 시작한 프레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그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번 만남이 끝날 때마다 다음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프레야가 저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소중한 관계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야가 주말에 덴마크 전통 축제가 열린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축제에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요. 한국에서의 좌절을 뒤로하고 덴마크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처럼 사랑에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축제 날이 다가오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야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이후 밤마다 어떤 말로 표현할지 연습했어요. 영어로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저는 한국어로도 고백이 서툰데 외국어로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축제 당일 프레야는 기쁜 표정으로 제 숙소 앞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덴마크 전통 의상인 분트를 입고 있었는데 푸른색 드레스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최대한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프레야가 선물해준 덴마크식 스웨터를 입었죠. 프레야는 제 스웨터가 정말 잘 어울린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티볼리 공원에서 열린 축제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알록달록한 깃발과 장식들, 전통 음식을 파는 부스들, 그리고 덴마크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까지.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죠. 해가 지기 시작하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프레야는 좋은 자리를 찾아 공원 언덕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곳에서는 코펜하겐의 야경과 함께 불꽃놀이를 볼 수 있었죠. 프레야가 덴마크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이제 조금 적응이 됐는지 물었어요. 저는 덴마크에서의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이제는 팀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현지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레야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프레야의 눈이 반짝였어요.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밤하늘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었죠. 제 마음을 전할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 침묵을 느꼈는지 프레야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멋진 영어 표현 대신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문장으로 다음 주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물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사귀자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테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데이트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프레야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레야는 장난스럽게 지금까지의 만남은 데이트가 아니었느냐고 되물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프레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농담이라고 하면서 토요일에 데이트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할 때 저는 용기를 내서 프레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제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프레야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프레야는 갑자기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너무 놀라서 얼어버렸는데 그녀는 웃으며 이것이 덴마크식 작별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좌절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덴마크에 오지 않았을 테고 프레야도 만나지 못했을 거니까요. 첫 데이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프레야는 저를 코펜하겐 외곽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그녀의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덴마크 전통 요리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는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과 미소로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플레스케스테그라는 덴마크식 돼지고기 구이를 먹으며 저는 프레야에게 한국 음식을 직접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동의했고 다음 데이트는 제 숙소에서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 서로 다른 장소에서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박물관, 영화관, 해변, 숲속 산책. 매번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흐르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넘어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햄버거 가게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프레야는 문득 제게 저는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로 소개하는지 아니면 다른 관계로 소개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프레야가 다시 말하며 제게 자신을 여자친구로 불러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레야의 눈에는 장난기와 함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제 여자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좌절을 딛고 덴마크에서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랑.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저는 프레야를 통해 배웠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덴마크에 온 초기의 불안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프레야 덕분에 영어는 물론 기본적인 덴마크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축구팀에서도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죠. 코치는 제가 많이 성장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사라지면서 팀원들과의 호흡도 훨씬 좋아졌다고 했어요. 시즌 중반에는 2부 리그의 한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현재 팀에 더 머물면서 실력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레야도 그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어느 날 프레야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녀의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레야가 선발되었다는 거였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의 관계를 걱정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해 주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프레야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도 한국에 들어가 다시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던 중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덴마크로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덴마크에서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길 제가 자주 언급했던 프레야라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프레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무척 긴장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 한국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으니까요. 프레야는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한국 예절과 문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한국식 인사법과 어른께 대하는 태도까지 찾아보며 연습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코펜하겐에 도착하신 날,
저와 프레야는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프레야는 특별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입는 단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부모님을 발견하고 달려가 인사드리는데 프레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프레야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부모님의 건강을 묻고 긴 여정이 힘드셨을 텐데 무사히 도착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와 공손한 태도에 부모님은 눈을 크게 뜨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너무 놀라셔서 프레야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국말로 이렇게 예쁘고 교양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아들이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했어요. 부모님이 프레야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프레야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요. 프레야는 자신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의 문화와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프레야에게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레야는 자신이 곧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한국에 가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한국에 있는 동안 가족처럼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덴마크 방문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부모님께 제가 뛰는 경기도 보여드리고 프레야와 함께 덴마크의 아름다운 곳들도 안내해드렸습니다. 프레야는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 덴마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렸어요. 부모님은 프레야가 단순히 예쁜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것에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와 프레야는 더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프레야가 한국에서 1년을 보내는 동안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축구선수의 꿈에 도전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덴마크에서의 경험과 성장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레야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우리는 덴마크 북부의 작은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향하던 그날, 제가 상상했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상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레야를 만난 것,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덴마크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낯선 땅에서 찾은 사랑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